복당을 앞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비판한 데에 대한 비판인데 사찰을 늘 했던 분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며 검증 피하려고 하는 건 올바른 태도 아니다라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이준석 대표가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다라고 홍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홍준표 의원은 대권 주자도 했었고 전직 당대표 출신이거든요. 현 젊은 당대표가 전 지긋한 당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이 대표의 비판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께서 늘 불법 사찰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셔야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밝히시고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아마추어스러운 공격 아니냐. 다소 의아스럽긴 합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시점에 하신 것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이거 여러 가지로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일단은 당대표 입장에서 나이를 떠나서 당대표 입장에서 주요 대권 주자들끼리의 어떤 과도한 비방은 선을 긋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개입으로 보이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좀 흥미로운 대목이 표현이 아마추어스럽다라고 했는데 영선의 30대 당대표가 다선의 경기도지사까지 했었고 당대표의 대권 주자까지 했었던 선배에게 아마추어스럽다라고 지적하는 게 다소 좀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표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저도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뉴스 검색을 하다가 저 뉴스를 봤는데요. 홍준표 대표께서 어제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씩씩거리면서 막 참고 있는 이게 숨소리가 이게 마치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불안함이 바로 저런 곳에 있는 것이죠. 신선하고 참신하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막 크게 목소리 내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의가 발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직 당대표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인데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진정성이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을 좀 가려서 하고 또 자세와 태도를 좀 갖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적어도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말로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좋은 자세와 태도로 이제 말씀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 홍준표 대표 아마 코에서 아마 열이 막 뿜뿜 좀 많이 뿜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정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자 전재수 의원은 일단은 이 대표에게 좀 아쉬움과 좀 조언을 했어요. 박정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찰 부분은 좀 민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추어적인 공격이라고 한 표현 자체는 저는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지금 일부의 열성 지지자들은 있지만 나머지 많은 당원들로부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눈길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대사인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우리 당내 모두 모여서 모든 주자들이 아름답게 경쟁해서 최고의 후보를 뽑아내자가 기본 취지고 기본 당원들의 바람인데 저기 헐뜯고 여기 헐뜯고 비난해서 그럼 내가 주자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여전히 갖고 계시다면은 저는 과연 홍준표 의원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 당이 얼마나 기여하기 위해서 복당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저도 당원의 한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늘 사찰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한다고 하면서 글쎄요 잠재적인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우리가 이슈 1에서 봤습니다만 민주당으로부터 적전 분열의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를 주잖아요. 어. 저는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다시 한번 왜 저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은 본인보다도 정치 경력이 작은 이준석 대표로부터 저런 표현으로 약간 혼란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당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박정원 전 대변인은 이제 홍준표 의원에 향한 강한 돌직구 발언. 그 대선 주자 하신 분이 남 훑뜯지 마라. 아니 근데 저는 예. 이제 그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그 보통 정치인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쏭달쏭 알아들을 듯한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을 듯한 이야기인지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표께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측면이 있고 매력적인 분이죠.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를 본의 아니게 이제 두둔을 하고 있는데, 저 불법 사찰을 늘상 해왔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여의도에 사설정보지 만드는 사람 모임에도 가서 그 이제 찌라시도 수집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들 많이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사찰을 늘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범정이라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없앴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의원이 복당 되냐 마냐 안건도 있는데 좀 전에 뭐 통신사에서 뭐 속보도 뜨는 것 같고, 이재명 기자 복당 됐습니까? 글쎄 지금 뭐 통신사에서는 복당이 됐다 이렇게 좀 속보를 치는 아. 거 봐서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이 대표가 아마 어제 비판을 했지만 복당을 시켜줬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홍준표 전 대표의 홍준표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였는데, 복당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아마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이 오늘 복당을 염두에 둔 일종의 예방주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정화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전투력, 추진력 이런 게 높이 사죠. 그런데 가끔 너무 거친 언사가 사실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려가 큰데, 어제 문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홍준표 의원답지 않은 아마추어적 공격이었죠. 왜냐하면 글쎄 뭐 전재수 의원님은 범정권을 통해서 사찰을 했다. 그런 게 과거 권위적인 정부에서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돼서 범정권이 사실 사라졌죠. 바뀌었죠. 사찰이 아니라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거, 사찰은 전혀 다른 문제죠. 특히나 또 판사 사찰을 언급하면서 판사 사찰하는 것처럼 늘 사찰해왔던 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판사 사찰은 행정법원에서도 그 사찰 자체는, 그러니까 그 문건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찰이라 하면 지속적이고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법원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대를 잘 공격했는데, 어제 공격은 굉장히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홍 전 대표는 아마도 지금 이제 오늘 복당이 됐고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오기를 바랄 겁니다. 본인이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 본인도 모래시계 검사로 굉장히 유명한 검사였고, 그리고 그런데 정치 경력은 본인이 한 25년 가량 앞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하려면 굉장히 엄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토론 배틀에 지원했던 유동혁 씨가 슈즈 2기다라고 지금 많이 다른 언론들에 소개가 됐는데, 조금 전에 슈즈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슈퍼주니어 2기는 아니다. 유동혁 씨가 이 토론 지원한 건 맞지만 슈퍼주니어 2기는 아니다라는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